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트입니다. 1월 21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비가 무서워. 대형이 무서워. 가스비가 많이 오를 거라는 우려는 있었는데 좀 많이 심했네요. 대형 평형 사시는 분들 관리비도 무섭겠어요. 과거에 큰 하락들이 있었을 때 대형 가격들 무너져 내린 현상, 국민 평형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이 무너진 현상들 있었죠. 월성이 변한 56평형 마이너스 28% 하락. 정말 오랜만에 거래가 나왔어요. 56평형. 용산 롯데캐슬 45평형 마이너스 43% 폭락. 대구역 센트럴자이 마이너스 47%. 평리 푸르지오 마이너스 46%. 지산 목련 마이너스 41%. 이 40이라는 숫자 세종시에서나 좀 범직했던 숫자들 대구에서도 꽤나 빈번하게 출현하고 있는 것이 지금 모습입니다. 제가 주간 실거래 지수를 이번에 빠뜨렸더라고요. 1월 16일자 대구는 마이너스 0.61까지 거의 마이너스 0.69까지 갔던 것이 지금 1월 2일날 그리고 1월 9일날 날짜 맞나요? 아무튼 3주째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1월 2주차 요거는 규제 해제 효과라고 하기는 애매하죠. 1월 9일날 하락했을 때는 규제 해제 효과로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1월 16일 날 이번에 발표되었던 것 또 하락되었습니다. 부산이랑 대구랑 별 차이 없어요. 부산이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대구 전세 실거래 지수 지난주와 동률 마이너스 0.74%. 그냥 놀랍지 않습니까? 부산이 대구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우려했던 현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량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대구가 매물 인구수로 대비로 따졌을 때 광역시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 맞아요. 근데 전세는 부산이 매물이 압도적으로 1위거든요. 이제 부산 시장 많이 흔들릴 거예요. 현재도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호가는 더 잘 버티고 있대요. 매수 심리 줄어들었어요. 요거 한 주 반등, 요거 왔다 갔다 진폭이 항상 이렇게 있어 왔어요. 근데 한 주 오를 때마다 무슨 호재로 이용하고자 하면 이번 주에 한번 써먹고 그 다음 주에는 뉴스에서 모른 척하고 그 다음 주 되면은 또 다시 반등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은 그대로. 지금 매수구의 지수 7.9예요. 7.9 잘 나갈 때 120도 넘어가는 이런 숫자거든요. 매수세가 계속해서 없다는 부분.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요 분양권, 오늘은 분양권까지 나옵니다. 자, 매도 물량 소폭 감소 3일 5일 소폭 증가했어요. 너무 소폭 증가했어요. 자, 토요일 치고 좀 이례적인 현상. 전세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12,002건. 월세 물량도 소폭 감소했어요. 토요일 같지 않다. 매물 많이 감소하는 모습 나타날 거라고 예고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빠르게 아마 다시 반등할 거예요. 임대 물량도 소폭 감소했습니다. 19,856건. 전년보다는 많은 수치. 자, 설날마다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 뼈짝대기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큰 변화가 있습니다. 막 수천 건씩 줄어들어요. 분양권 매도 물량 많이 늘었죠. 3,833건에서 3,915건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한창 때보다는 매물이 줄어들었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입주하면서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게 200건, 300건 그간에 그 정도로 분양권 매도 물량이 자동으로 감소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가 그대로 있었다면 이거 지금 신고가 최고치 아마 최고치를 이미 능가한 숫자일 거예요. 3월 다가오는 3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3월엔 분양권 매도 물량 이거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 많습니다. 분양권 계약금만 가지고 있으면 돼. 나머지 다 필요 없어. 계약금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말에 속아서 아니 오히려 그것도 이용했죠. 이것마저도 돈 없는데 그럼 돈 어떻게 구해야 하면 그 신용대출 받으면 되잖아. 대출 금리 얼마 하지도 않아. 저금리가 너무 크게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금리의 역습. 계약금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입주하는 시점이 다 되어가는데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사람 많습니다. 전세금으로 잔금 해결되나요? 주담대 대출 받으려고 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5억 정도 이거 대출 이거 하려면은 특례가 있구나. 특례가 있더라도 결국 DTI를 본다. 이 소득 봅니다. 한 60% 정도 집값의 한 60% 정도 소득의 60% 정도 이 관문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왜? 계약금마저도 신용대출로 내야 마련해야 됐던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은
특례 보금자리론 무조건 기대고 있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자, 동네별로 지금 3,833건에서 3,915건까지 82건이 전주 대비 늘어났는데요. 동네별로 야금야금 다 늘었어요. 동네별로 야금야금 안 늘은 동네가 없을 정도로 야금야금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아이고, 거래량 제가 잘못 나타냈네요. 거래량 오늘 26건이에요. 26건. 하루 많다, 하루 적다, 막 이렇게 대구는 28건 나오는 게 좀 적을 때의 모습인데 그때보다 더 적잖아요. 야, 거래량 줄어든다, 이상하다 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다. 한 주간의 흐름 혹은 한 달의 흐름 속에서 그 거래량을 확인하면 됩니다. 12월 LH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남겨두면서 직거래 비율이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1월 들어서 직거래 비율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매매 거래량도 좀 덜 받쳐주는 느낌. 그나마 직거래량 좀 있고 가격이 떨어져 보이더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거래량 없어가지고 이거 취득세 못 걷어서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취득세 못 걷어서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 3.5만 가구 정도 입주한다고 봤을 때 대구시에서 취득세 모자라서 안달할 일 있을까요? 입주하는 아파트 취득세만 걷어도 한정없습니다. 빨간색에 21년 이때 평균적으로 월 평균 한 1,500건 정도 거래량. 그럼 18,000건이죠. 1.8만 건이에요. 거래가 없었던 22년 같은 경우에는 월 평균 한 900건. 1만 건 정도 들어갔다가 해볼게요. 1만 건. 그럼 올해 3.5만 건. 3.5만 건 올해 거래량이 안 되더라도 한 1만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은 4.5만 개의 취득세를 거둘 수 있어요. 대구시의 취득세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입주하는 물량 굉장히 많거든요. 조금 뭐 취득세 안 걷어서 어떡하나 뭐 좀 다급해지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진짜 위기들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있다가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한 주간의 거래량 206건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주에는 한 주간의 거래량이 150건 정도 됐었어요. 지난주 거래량 얼마 안 됐었거든요. 이 두 개 퉁쳐보면은 한 187건, 2주 정도의 평균 모습은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2주 정도의 평균 모습은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근데 첫 번째 주가 거래량이 너무 적었어요. 그 결과 1월의 최종 거래량은 673건. 다음 주에 굉장한 추위가 예고되고 있죠. 설날부터 시작해서 굉장한 추위가 예고되고 있는데요. 추워서 또 안 돌아다닌다. 뭐해서 안 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꽁꽁 얼어붙는 느낌. 거래량도 꽁꽁 얼어붙는 느낌. 673건? 한 650건대의 거래량이 나온다면 그건 정말 충격이에요. 없어요. 그렇게 지금은 705건, 작년에 705건일 때도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는 조정 대상 지역에 온갖 규제라는 규제는 다 덮어쓰고 있을 때의 거래량이고 지금은 풀릴 만큼 풀렸을 때의 거래량이라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날씨가 더 많이 꽁꽁 얼었는 거 빼고는 많이 풀렸어요. 울성 브랜드상 56평형 아까 하락률은 제목에서 말씀드렸고요. 최고대의 전세가가 8억 1천까지 갔었어요. 인기 있는 아파트란 말이거든요. 최근 전세가격이 유공유성으로 떨어졌지만 아마 이거보다 또 새로 거래가 나오면 이거보다 전세 가격은 한참 더 빠질 것 같아요. 대신 센트럴자이 오늘 두 건이 보이는데요. 하나는 96제곱미터, 하나는 84제곱미터.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보자면 불과 작년 중반까지 한 5억 9천 이 정도면 국평의 가격이었어요. 근데 국평의 가격은 4억 초반대로 떨어지고 아무튼 바뀌더라. 이게 평수가 아직까지 순간의 선택이 평수를 바뀌더라는 것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용산 롯데캐슬 이거 제가 영상 제작하고 한 3개월 정도 무렵에 엄청나게 큰 하락 거래가 있었어요. 그때 세상 속 시끄러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댔는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22년 1월 23일자예요. 그쯤에 용산 롯데캐슬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큰 하락이었거든요. 이때는 보세요. 옆에 숫자 잘 안 보이실 텐데 읽어드릴게요. 작년 1월 23일에 좀 특이한 거래들 좀 세부적으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런 거래가 나타났을까를 한번 따져봤었어요. 그때 용산 롯데캐슬이 마이너스 32%, 이 편한 세상 범어가 24%. 근데 이 편한 세상 범어는 지금 막 40% 하락 이런 게 나타나죠. 용산 롯데캐슬도 40% 이상의 하락이 나타나죠. 현대 아이파크 27% 폭락. 27% 폭락. 그때는 20%대 하락도 폭락이라고 말하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20%대 하락이라 그러지 폭락이라 그러지 않아요. 와, 1년 만에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면 정부는 여기에서 또 바뀌어서
1년 전쯤에 분위기로 돌리고 싶어 하겠는데 야,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용산롯데캐슬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가장 최근에 전세 가격보다도 더 낮은 매매 가격이었다는 거. 삼덕청아람 30% 정도 하락해서 4억 8천 34층이에요. 삼덕청아람. 대구역 센트럴자이 근래 들어서 계속 4억대를 넘어가지 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 40% 이상 하락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월성 매매한 가격 뚝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했는 가격이긴 합니다. 3억 9천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모습. 전세 가격 많이 빠져 있거든요. 이런 아파트 갭 투자로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을 해도 기본적으로 한 1.5억 정도를 가지고 갭 투자를 해야 된다. 은행금리가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 3% 후반 1년에 가만히 쓰면 한 6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정도 벌어지나요? 자기 투입 금액도 있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600만원을 이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집값 한번 오르면은 막 한 번에 막 몇천만원씩 뛰는 거 일도 아니야 하고 뛰어들 것인가? 그렇게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남산 이편의세상 25평형 가격 30% 이상 하락했고요. 칠성동 삼성아파트 대형 평형 가격 20% 정도 하락. 대신 센트럴자이 59제곱미터 근래 시내권에 생각보다 시내권에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거래량 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하고 조금 멀긴 하지만 뭐 전세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태평로 쪽 라인들하고 언젠가는 같이 경쟁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절이 또 올 거예요. 그럼 또 여기도 뭐 나름 뭐 시내권의 입지도 괜찮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야, 그 태평로 쪽 비하하고 막 거기는 안막이잖아. 뭐 도로도 좁잖아. 상권도 형성되어 안 되어 있잖아. 결국에는 또 늘어나는 세대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차츰차츰 형성이 되고 결국 경쟁 관계에 가는 것이 요쪽 달구벌 대로 쪽 라인에 있던 그 아파트들이랑 대구역 앞쪽에 있는 뭐 태평로 쪽 라인들하고 결국에는 그냥 경쟁 구도로 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 그린맨션 이런 거 거의 아파트 40년 됐어요. 40년 됐어요. 재건축 이슈 있어요. 이거 완전 고층은 아니에요. 막 20층까지 가는 아파트 아니잖아요. 이 아파트가 한 12층 정도 되나요? 12층, 13층? 야, 이런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얼마 전에 우리는 둔촌주공 사태를 봐서 최악의 모습은 다 보고 있습니다. 이 조합, 둔촌주공의 조합의 이기적인 모습.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생돈 2억, 3억 내고 2억, 3억보다 더 내고 막 4억, 5억 내고 집 헌집에서 새 집으로 바뀌는데 4억, 5억 내라?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미래의 재건축은 아마 그런 모습으로 다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분양가를 덤터기 씌우고 그래서 나의 부담을 줄이고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상당수의 고층 아파트들의 모습이 될 텐데요. 일단 조합원들이 이 건설사와 싸움에서 완전히 밀려버렸죠. 건설사가 배째라하고 나자빠졌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야, 버틸 수가 없구나라는 걸 전국적인 뉴스를 통해서 조합은 결코 건설사를 이길 수 없어. 배째라로 나오는 건설사 입맛에 맞춰줄 수밖에 없어. 예전에 제가 공사했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와, 포크레인 공사 한번 하는데 불러서 한번 하는데 거칠더라고요. 저같이 일본 사무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이 건설 쪽에 일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굉장히 거칠었어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딱 이렇게 딱 합의를 하고 뭐 이렇게 계약을 맞춰서 뭐 하고 하면은 거기 보통 다 따르는 그 상식적이고 이 합리적인 모습을 봤는데 제가 만난 사람이 별난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막 나자빠지고 공사도 옳게 안 하고 아무튼 굉장히 속 시끄러웠었는데 그런 모습들을 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조합원과 건설사가 한판 붙었는데 결국 건설사가 판전승했죠. 조합원 망신당했죠. 그 다음 또 뭐 분양가도 뭐 올려야 되고 그걸 다시 덤터기 씌우는 모습도 우리는 봤고 얼마 전에 허그가 또 보증을 해줬죠. 야, 이거 너가 조합 너가 망하겠다. 난리 나겠다. PF 이거 대혼란이 일어나겠다고 해가지고 허그가 야, 우리가 힘들지만 하여튼 보증해줄게. 여기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붓으면서 뭐 전세자금 대출 있죠. 전세자금 대출 요거 전세자금 보증해주는 부분 있죠. 이것도 지금 막 거의 중지된다고 하죠. 돈 여기 써야 될 돈을 이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써야 될 돈들이 이쪽으로 다 가서 썼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돈 많은 엄청나게 큰 도움을 줬는데 조합이 이제서 생각하니까 야, 도와준 건 고마운데 너희 우리한테 수수료 너무 많이 떼가는 거 아니야? 또 이런 모습까지. 여기 진짜 아무튼 내 집 헌집을 새 집으로 둔갑시키는데 세상 공짜가 없더라. 결국 누군가에게
뭐 증가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생기는 것 같아요. 이 40년이 다 돼가는 아파트 3억 2,800, 평당 1,000만원. 와, 세다 이런 느낌 좀 들죠. 근데 이 시절까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 90년대에 지어진 이 20층, 웬만하면 20층 다 넘어가는 이런 아파트들 나중에 재건축할 때쯤 되면 좀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겠고요. 또 아침에 말이 길어지네요. 장기 초록나라 고점 대비 30% 이상, 죽전 우방타운 고점 대비 거의 4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이거 4억 8천까지 갔었으면 이거 굉장히 끝발 있는 아파트예요. 용산동 쪽에 우방죽전타운. 근데 더 떨어지는 것은 23평형은 마찬가지로 요건 하락률이 조금 적게 느껴지긴 하지만 평리 푸르지오 요거 제목으로 부산 40% 정도. 왜? 옆에 평리 푸르지오 달다가 이 평리동하고 인근에 가까운 데 많잖아요. 새로 짓는 것들 많죠. 거기 셋빙이들도 가격이 한 1억 정도는 차이 나겠네요. 예, 새로 짓는 것들과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그래도 좀, 생각하지 못했던 가격들이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국민 평형에, 그럼 전세 가격 정도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매매 가격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웬만한 아파트들 전세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매매 가격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 송현 우방하이츠 30% 정도 하락하는 모습. 7곡 3차 화장타운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 얘는 별로 많이 안 올랐다, 많이 안 떨어진다. 그 공식도 사실 통하지 않는 시기도 오지 싶습니다. 상인 평강 35평형 이런 것들도 가격이 30% 정도 빠졌고요. 목련 아파트, 지산 목련 아파트들이 40% 이상 빠졌어요. 너무 많이 올랐죠. 17평형이 3억 7천. 네, 나머지는 가격 조금 지나갈게요. 자, 오늘 26건 거래가 다였어요. 26건의 거래가 다였다. 끝난 거래대금 3억 1,500, 3억 1,500 보시면은 작년 말보다 계속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지금 심하면 650건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역대 본 적이 없는 거래량이라는 부분, 3억 미만 비중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6억 이상 거래량은 계속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비율은 약간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분양권 거래량 7건 있었어요. 분양권의 직거래 비율은 50%대로 여전히 높은 상태고요. 빌리보 매트리뷰 6억, 그나마 양호한 상태. 가격 청라 헬스자이 5억 5천. 이거 조금 오락가락합니다. 층수 양호합니다. 26층에 5억 5천. 이거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막 거의 9억대 이상이라고 생각했던 물건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충격이 큽니다. 뉴센트럴 두산 리버더 제니스 5억 5천, 5억 5천. 서대구 KTX 영무회담 4억 4천. 이거 국평 아니에요. 국평 가격 아니에요. 40평 가격이에요. 40평 가격이 4억 4천이에요. 거의 서대구 KTX 영무회담은 거의 평당 1,000만원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서울 사람 많이 내려와서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던가요? 서울 사람들 기차 타고 내려와 보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역시 역 주변의 느낌이 별로 나지 않는다. 제가 가봤던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고요. 가격은 지나가고 전세 거래량 64건 중에 신고가는 2건, 64건 굉장히 적어요. 오늘 월세 거래가 더 많은 날이었습니다. 이 거래량으로는 계속 힘들다는 부분. 매물이 1억, 3억, 1억 2천, 2억 2천, 1억, 2억, 1.3억 이렇게 돈 돌려줘야 되는 부분. 이게 생각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범원 센트를 부르죠. 요건 이제 좀 예외적으로 높았던 금액들도 있긴 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내려와봐도 기본적으로 2억, 3억, 3억, 2억. 비싼 아파트들일수록 돌려줘야 되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상인 푸르지오 한번 볼까요? 상인 푸르지오 9평의 가격이 3억 2천. 거의 매매 가격도 3억 2천 수준이거든요. 매매 가격도 3억 2천 수준이에요. 전세 가격 3억 2천. 아마 갱신으로 하고 뭐 역전세가 생길지도 모르겠고 조금 특수하게 많이 높아 보이는 건들도 많이 있어요. 이 편안치상 보면 보시면 매매 가격이 거의 10억까지 갔던 것이 6억으로 떨어지면서 10억으로 갔던 것이 6억으로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도 6억이던 것이 3억으로 전세 가격 한 50% 정도 범위 맞춰서 바뀌거든요. 상인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 최근 매매 가격이 3억 2천, 3억 4천 이 정도 수준이라면 전세 가격은 2억을 살짝 상회하는 게 맞을 정도인데 그나마 갱신이 달렸다. 돌려줄 돈 없어서 지금 배째라 많더라고요. 저금리만 아니었어도 사람들이 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놨던 것을 은행에 맡기거나 이렇게 했을 텐데 이 저금리였다는 게 가장 큰 역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금리였기 때문에 은행에 가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 간만에 은행에 넣어놓으면 손해보는 것 같고 뭐든지 돈을 융통하려고 보니까 결국 또다시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더라. 하다못해 아파트 할 돈, 투자할 돈이 안 되는 사람은 오피스텔이라도 한번 찝쩍거려 보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돌려줄 돈이 없다. 이거 내 돈이 아니었더라.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돈이 아니었더라. 요런 느낌. 네, 웬만하면 4억 2천까지 갔던 것이 2억 4천. 4억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5억까지 갔던 것이 2억 9천. 4억까지 갔던 것이 2억 9천. 이렇게 아직까지 3억 8천까지 갔던 것이 2억 2천. 한 평균적으로 한 4억대 중반, 4.5억짜리가 4.5억 정도 갔던 물건이 지금 한 2.5억 정도. 요 80% 정도, 아니다. 고점 대비 얼마 정도 되나요? 한 60%? 조금 많이 떨어졌죠. 제가 그 비율을 한창 계산할 때도 있고, 떨어지는 가격을 계산해서 말씀드릴 때도 있는데, 한창 때 비해서는 전세 가격, 여기 월성 1편 한 차량 같은 경우 보시면은 5억짜리가 2억 3천으로, 요런 정도가 지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런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났네요. 제가 비율을 계산하지 않는 동안, 그동안 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만큼 전세 가격 10%, 20% 빠질 때마다 집값이 얼마 빠진다든지, 그 다음에 전세 반환 보증 사고가 일어나는 비율이 몇 %라든지,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세 물건이 매물이 쌓여있는 매물 대비, 이게 잘 빠지질 않아요, 보니까. 볼리 롯데캐슬 4억 9천까지 갔던 것이 2억으로 떨어졌다. 요거 7은 28, 아니 4, 5, 20, 거의 한 50%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보고서 한 번쯤은 찾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구군별 전세 거래를 살펴보시면 여기 중구 지역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는 입주가 있었던 지역에 전월세 거래가 빵빵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뭐 이렇게 다른 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빵빵 거래가 터져 나왔는데 올해는 23년도에는 좀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입주가 구별로 별로 없는 동네 다양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한쪽을 어떤 정도로 쏠림이 많이 생기기는 쉽지 않다. 한쪽의 물량이 탁 털어버리기, 만약 1000세대 아파트 가운데 300세대 가까이의 전세 물량이 시중에 나와 있다. 이거 한창 경기 좋을 때는 이거 한 3개월 하면 이거 전세 물량 소멸되는데 지금은 거의 한 6개월 정도 시간 텀을 두고 이 물량이 소멸이 되더라.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소멸은 되었어요. 근데 23년은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겠다? 입주 지연이자 물면서 2개월, 3개월 버티고 또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고통은 가중될지도 모르겠다. 전세 비중 떨어지고 있고요. 평균 전세 가격 2억 3천만 원 수준까지 야금야금 올라가지만 전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3억 미만 비중은 올라가고요. 4억 이상 비중 떨어지고 있는데 요것도 무너질 날이 있을 것이다. 10% 철벽 방어하고 있는 시기가 있는데 요것마저도 무너져 내린다. 그 말인즉슨 4억 이상의 전세에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고가의 아파트, 고가의 전세, 그 사람들 많은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돈을 과연 가지고 있을까? 보고태에 돈 넣어놓고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 네, 계속해서 여기 전체 거래량 더 많아져야 된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설날 연휴 기간 동안 영상이 하나 정도 더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앞으로 뭐 또 명친척들 만나거나 이러면 또 부동산 이야기가 또 많이 오고 가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